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당신이 몰랐던 고려와 거란 3차 전쟁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를 침공한 거란족의 역사와 황제 야유라보기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거란의 건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요하라는 강랴오어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랴오어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합니다. 이 랴오강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강이 동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쪽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북쪽 남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강이 시라무른 강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라오어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시라무런 강과 라오허의 두 강 사이에 살던 유목민이 거란족이에요. 자,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아주 옛날인데 동호족이라는 게 있고 동호족에서 갈라져 나온 선비족이게 있는데 선비족이라면 우리가 좀 아는 부족인데요. 중국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이 선비족의 후예가 거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단이라고 쓰지 않고 해단, 걸탑, 적단, 계달필단, 산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적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부르던 어떤 소리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러다가 중국의 신당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위에 이르러서 남북조 시대 북조의 북위에 이르러 스스로 계단 키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키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을 부르던 여러 가지 그 소리를 계단 두 글자로 통일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는 이 신당서 기록보다 더 앞서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려 고구려 소수림왕 8년 서기 378년에 계단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서 8개 부락을 함락시켰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4세기 후반 이때 이미 계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각각 달랐던 거고 삼국사기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계단이라고 표기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 고구려 쪽의 기록이 선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유목을 하던 부족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건 언제냐면 907년에 이 907년 어떤 해냐면 당나라가 망합니다. 당나라가 망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이 당연히 약화되었겠죠. 지방 세력에게는 기회예요.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지방 세력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야유라복이라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다른 곳에서는 탱그리카간이라고 써놓아요. 탱그리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카칸은 우리가 얘기하는 징기스칸 할 때 그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권위를 이어받은 칸이라고 하는 뜻인데 뒷날 황제 거란을 통일한 어떤 나라의 지배자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해 있으니까 칸을 임기를 정해서 서로 교대로 하는 전통이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임기제 카간이 되겠네요. 임기제 카간 야유라보기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카칸이 되었고 907년에 황제로 즉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야유라보기가 그걸 안 한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고 임기를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해서 이제는 내려오지 않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916년 거란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907년에 야유라보기가 황제가 됐다는 기록도 있고 916년에 거란이 건국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거란 건국이 907년이야 916년이야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거죠. 907년 야유라보기가 임기제 칸에 오른 해 916년 야유라보기 임기가 끝나도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거란의 건국은 916년이 되는 거죠. 야유라보기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란 황실의 성씨는 야율씨가 됩니다. 그리고 야율 아보기 부인은 소씨였어요. 나중에 소손영의 그 소씨인데 이 소씨가 대대로 황후를 배출하면서 황제는 야율씨, 황후는 소씨 요짝이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란 사람 중에 소아무개 그러면 높은 사람, 황후를 배출하는 집안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손영 소배합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게 916년,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쪽을 바라보는데, 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고 군사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국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중국 위쪽으로 몽골 초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924년에 몽골 초원을 지나서 굉장히 서쪽까지 야율라 보기의 군대가 가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일이 벌어지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발해를 공격합니다. 발해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926년 1월 달에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있었던 발해가 뜻밖의 거란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거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발해가 왜 여기에서 패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 때문에 발해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결국은 만국으로까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동당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동당국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보세요. 동쪽에 거란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국을 동쪽에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국가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발해는 그 당시 거란보다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나라로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기 전통과 당나라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발해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거란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발해, 인구 발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란으로 흡수가 되는데 일부는 고려로 내려가지만, 자, 그러면서 노동력, 군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사에서 발해, 멸망을 굉장히 애석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애석하게 하는 만큼 이 거란에게 득이 됐던 겁니다. 자, 거란이 발해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마련됐으니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거란이 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연주, 운주 등 16개 주라는 뜻이에요. 이 연운 16주가 중국과 거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 때부터 쌓아놨던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서 이 한이 중국이고 바깥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나라는 그래서 중국 왕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한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흉노라든지 당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돌고리,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위구르, 이런 나라는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나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거란도 사실은 유목 국가이기 때문에 장성 북쪽에 있었으면 중국사하고는 섞이지 않는데 연 16주가 장성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은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가지고 있는 유목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연주, 운주 등 16개 주, 이 연주는 그 당시에는 유주라 불렸고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운주 지금 산시성의 다퉁 대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16개 주를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거란이 공짜로 얻습니다. 아, 뭐 거의 공짜예요. 아주 공짜는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지역에서는 당이 망하고 5대 19국 시대가 됩니다. 5대라고 하는 거는 5개 왕조가 짧게 이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5대 왕조 가운데 하나였던 당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후당의 절도사였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의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 해서 거란이 석경당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을 해요. 아, 파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거란의 황제였던 태종이 이 야율라복이 바로 다음 왕입니다. 기병 5만을 이끌고 직접 가서 후당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절도사였던 석경당이 황제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연주, 운주 등 16개 주를 얻게 되고 거란이 대제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